의도 반영을 또 반영하고 또 사업 같은 걸 저희 좀 뒷받침을 또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군이 이제 뭐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재정이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도도 사실 재정이 열악한데 지방세가 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도에서 시군에 조금이나마 좀 거들어드릴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시간이 뭐 별로 그냥 많지 않으니까 지금 같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올해 수원 사업인 우리 육사업 노송간 도로 착공해 주시고 기능 시민들 다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이제 카덱스에 질문 드리려고 해요. 카덱스는 작년에 해보니까 계룡 문화 축제와 지상 페스티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행사로 생각하거든요. 정말 선생님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주차 문제라든지 출입 통제 문제라 셔틀버스 문제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기반시설을 위해서 10억씩 이제 양쪽에서 20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 사업이 이제 국문화발전재단에서 민국 협력 담당하시고 가면서 우리는 예산 2억 9천만 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많이 했어도 턱없이 좀 모자란데 도지사님이 어느 정도 북쪽이라든지 이런 걸 가능성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충남 도민만을 위한 홍보관이 좀 작년에는 20개 정도 있었는데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운영이 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덱스가 이제 경연제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올해 이제 GDX라고 해서 계룡만의 이제 그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국방산업연구원하고 계룡 요 이론에서 아마 했는데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또 이번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과 보고회 때 보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장님도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한 4,500명 정도 이제 다녀간 것 같아요. 예산은 1억 8,6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경연제로 열리는 GDX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GDX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출판지원단 옆에 보면 육군 드론 교육센터가죠. 허술하게 지금 방치돼서 아마 거기 귀신이 나오기 이르고 직전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작년 7월부터 비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정비해가지고 GDX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카덱스에 구매를 했던 금액이 서로 이렇게 구매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22조 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계룡시에서는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좀 또한 거기에 연관해서 28년도에 우리 또 세계 계룡뿐만 아니라 엑스포를 또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지원 방향은 뭔지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이 카덱스 부분은
2년마다 경연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지금 뭐 K방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계를 에서 큰 호평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상공본부가 있고 문화도시 우리 계룡에서 그 국제 방위 산업 관련된 전시회 같은 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제일 처음에도 제가 작년에 할 때도 그쪽에서 와서 얘기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해서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경연제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처음 했고 이제 내년에 이제 2026년도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오던 군문화 엑스포하고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저는 더 시너지가 난다는 거고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미원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프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보완하고 개선해서 좀 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에서 이 부분을 돕겠다 하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GDX 이런 부분들은 처음 듣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고 얘기하시는 건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도시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GDX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하나만 저는 이 군문화엑스포하고 뭐 각 지금 시군에 하나씩 정도씩만 지원을 해야지.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또 뭐 이 벚나무들 좀 심어서 벚길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그냥 뭐 여기도 그냥 뭐 이제 벚꽃 축제하고 저기도 벚꽃 축제하고 이런 축제에 도에 다 지원 보답니다. 그래서 한 시군에 그런 대표 축제 하나 정도씩은 그 시군에서 효력으로든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키우고 또 제대로 좀 활성화시키려고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 축제 하나씩은 좀 키워야 되겠다. 그게 계룡 입장에서는 군문화 축제고요. 또 군문화 축제하고 같이 연계하는 이 카덱스 문제는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지금 뭐 2조를 우리한테 못 떨어지는 게 2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국가의 그런 이런 이 방위산업, 수출 방위산업 이런 부분들 좀 도움도 우리가 되고 그걸 또 여기에 또 방문객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까 하는 이런 고민을 좀 담아서 준비를 좀 해서 계속 성장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일보 정종만 부장님. 네, 대전일보에서 공무원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도지사님께서 그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계룡시가 특히 그 규모가 큰 대전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더욱더 소외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일부 시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많지 않지만 일부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그런 뭐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뭐 반 정도. 예, 찬성이 한 2배 정도 되고요. 반대가 있는 것 같던데 대책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통합에 대해서. 네. 대전하고 충남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은 계룡시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대전이 이게 지금 사실은 충남이지만은 또 행정구역이 또 이 계룡에서 또 유성하고 경계인 못해보면은 대전의 의성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 행정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깝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의 발전에 저는 좀 걸림돌이라 이렇게 봐요. 이 대전하고 충남하고 통합을 하는 부분들은 뭐 제가 누차 왜 해야 되는지 누차 얘기를 했지만 뭐 그래서 오늘 생략을 하고 이게 대전하고 충남하고 통합이 된다면 대전 주변에 있는 대전
주변에 있는 계룡 그리고 금산, 논산, 공주는 이 대전권이에요. 대전과 함께 같이 커나가는 그러한 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집 내 집이 아니고 이제 같은 다 한 집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 속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행정구역으로 나눠지는 이 부분이 바로 이웃에 근접해 있다, 근접해 있는 그런 도시들을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엄청나게 저해를 시킨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대전 그러면 뭐 사실은 뭐 이 전원도시 이런 부분들도 이쪽 계룡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출근은 뭐 대전으로 오지만 이 배도 타고 이런 것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뭐이 공기관들 넣고 또 군 산업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계룡의 발전을 더 촉진시켰다 이렇게 봐요. 특히 그래서 이제 대전권 하나로 이 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권 하나로 키우고 천안 그다음에 아산, 당진, 서산, 예산 일부 이쪽 서북부권 하나를 키우고 그럼 그것도 대전권 같지 않아요. 지금 뭐 천안이 110만이고 서산이 40만 그러면 40만 그럼 110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당진하고 서산이 한 18만씩 되니까 36만 그러면은 그게 한 150만 가까이 돼요. 그리고 또 예산도 합쳐주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서 한 공유를 커고 그다음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보령이나 태안 일부나 그다음에 또 홍성 뭐 예산 일부 그다음에 청양 부여 이 보령 수준 이런 이 농업을 좀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서남북권 이 부분이 거점이 돼서 하고 그래서 세 개의 축으로 저는 대전하고 이 충남이 좀 통합을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제가 통합하는 그런 부분 그 전부터 생각을 했지만요. 이 도시사업에서 이제 그 외국 나가서 외국은 이제 유럽 같으면 되게 주로 하잖아요. 그 주지사. 그래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은 이게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게 지금 교통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행정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하게 디지털화되고 한 이런 나라에서 지금 17개 시도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거 네가 내 거 이거 내 거 네 거 이거 따지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래야 제대로 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저는 그래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함께 충남과 나누고 충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또 대전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대전에서 돈을 쓰면은 대전 충남이 합쳐지면 대전에 돈 쓰면은 그게 이 충남하고 전체 그게 이 혜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전에서 충남으로 와서 돈 쓰면은 이게 또 대전에도 나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키워서 가야 되는 거고 그 뿌리가 원래 뭐 대전도 이게 뭐 충남에서 뿌리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부들은 뭐 대전에 빨리 들어간다. 그런데 빨리 들어가고 또 대전의 입장에서는 또 충남에 또 뭐 이렇게 치인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책임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거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거지. 그 당시에 또 그 당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위치나 뭐 아니면 자기의 유불리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이제 이게 합쳐지게 되면 불편한 부분들도 좀 걱정하는 부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일부 있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내 이유도 모르겠고 다만 반대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지. 방향이 맞으면 일단 그쪽에 발을 띄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좀 개선해야 될 점이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룡 뉴스저널 이중갑 대표님.
도지사님께서 계룡시를 방문하신다고 해가지고 계룡시에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룡 시민 또한 도지사님 방문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힘센 충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그 어느 때보다도 충남의 살림살이인 충남도 예산이 상당히 진행되고 내년 예산은 아마 12조 원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충남으로 줄줄이 이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계룡시는 타 시군에 비해 기업 유치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계룡시 국방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다른 내용은 질의 내용은 충청권 강역철도 1단계인 계룡시에서 신탄지까지 35.419km에 대해서 그 공사비가 진행됨에 따라 착공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힘센 도지사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신다면 계룡 시민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이정표를 세우는 도지사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착공 시기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도지사님께서 평소 느끼신 보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그 국방 관련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군인공제라든가 아니면 뭐 정책 토론회 또 국회 방문 그리고 또 국방 관련해서 공공기관도 제가 방문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늦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개헌이 12월 초에 했잖아요. 근데 내가 10월 초에 그런 독대 배석을 폐설했지 않고 정무수석 오고 있는데 독대하고 저녁 같이 먹으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이 공공의 이전이 좀 늦어지게 공약을 드리지만 이런 그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관료들이 그 공공기관을 뭐 지방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별 효과적인 그런 측면이 없다.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추천하는 부분들을 그러면은 우리 충남하고 대전은 저기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법도 만들어지고 우리는 세종시 만들어져서 대부분 인구도 뺏기고 그다음 땅도 뺏기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하고 충남만이라도 좀 지금 기존 할 때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푸는 것은 그리고 반대론자들이 있으면 좀 추이를 보고 상황 보면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결정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주무부서인 뭐 국토부에서 저희 충남 동구에도 두서너 번 또 현지도 방문하고 또 왔었고 그러다가 좀 개엄하고 나가지고 좀 어려워졌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 그 과정 속에서 주요 올 때는 이제 내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산업과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 이전이고 이쪽은 이제 국방과 관련된 이제 그런 기반들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국방연구원이라든가 또 뭐 국방신속협력기술연구원 또 국방 R&D, AI 이런 그 관련된 기관들은 이쪽 그 계룡하고 논산하고 이쪽에다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근데 현 정부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국정과제 속에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뭔가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지금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진행을 좀 않고 있어서 그 진행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충남도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모두 그 우리의 그 힘을 모아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의 특색과 특장에 맞게 그 지역의 발전에 그런 동력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장과 특색이 없으면요
이 경쟁의 수습이 일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뭐 지금 기업주시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념이 갖고 있는 그런 특색적인 그런 측면에서 산업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광역 철도망 그쪽에서 이제 좀 늦어지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가 한 뭐 4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타 과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적정성 그런 부분이 내년 상반기 한 3월달, 4월달까지는 이제 완료되리라고 보거든요. 그 설계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그 설계까지 끝내면 2017년도 내후년에는 착공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전액이 이제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들, 국비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은 사실 우리 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있는데 그것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예의주시하고 또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정된 시간이 10시까지인데요. 끝으로 한 분만 더 받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정도 그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ATN 뉴스 이기종 국장님. 네, 답변을 빨리빨리 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ATNC의 이기종입니다. 먼저 민선 8기 4년차 방문 환영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간상 빠르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앞서 방문 때 매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번 질문은 그에 대한 종합 정리 차원에서 여쭤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인근 지역에 대한 생성 전략으로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 수많은 계룡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진척이 안 됐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우리 도지사님께서 개인 성품 맞게 이 부분은 내가 자랑스럽게 계룡시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기 얘기 안 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관심 부쩍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이 이 행재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장기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말씀을 하시더라도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도 저는 뭐 한 가지 딱 꼽는다기보다도요. 저는 그래도 의외로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꼽는 거 그렇고 또 오늘 한 예를 들어서 오늘 사실 중앙 우선관 지방도 포장공사 이런 거 한 20여 년 가까이 지연돼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울에 갈 때 경부고속도로로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만 서울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20여 년 지연됐던 이런 부분들이 관심도 좀 적었을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무조건 그냥 경부고속도로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행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서해고속도로도 있고 중부고속도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꼭 A라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B, C라는 부분도 있고 A, B를 합쳐가지고 또 하나의 또 방법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그런 누구보다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사고가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쉽게 얘기해서 노인어른들이 얘기하는 그런 저는 읽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읽기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군에서 계획을 잡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만큼 그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두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계룡역 환승센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도에서 나서서 이 계룡에서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또 제가 필요하다면 뭐 장관이나 아니면 차관한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좋은 방문 환영하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최근 그 여당 지도부하고 그 여당 의원들이 아마 그 수도권 관절 해소를 위해서 그 육군 사관학교 부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사께서는 지난해 아마 그 육사 이전 유치와 관련해서 뭐 중장기 관제로 이렇게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와 관련된 그 정부나 아니면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육사 이전과 관련된 그런 생각 하나 좀 여쭤보고요. 하나는 우리 그 계룡시가 지금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군사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그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좀 그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은데 도의 어떤 그 적극적인 지원 내지는 지사님의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립군사박물관은 그 뭐 이제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방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 박물관이 있으면 그 박물관 안에 이제 그 과거의 그런 군 유물 같은 경우 전시도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뭐 안보 비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그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공공기관 이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 문제를 푸는 그런 이 실마리를 푸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지금 도 입장을 갖고 있고요. 육사이전 문제는 뭐 저희는 뭐 좋죠. 그렇지만은 이게 쉽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로 제가 넘긴 부분은 제가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 범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다음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여러 가지 속에서 참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거에 함몰돼 가지고 우리 이 충남의 그런 동력을 여기다 소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 대신 국방부 장관 만나가지고 이걸 너네들 그렇게 입장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 도민들한테 입장 이해를 시키고 뭔가를 좀 그거에 대해서 이 중장비로 뺀다고 그러면 뭔가 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논산에 그 국방 미래 그 정확한 명칭이 뭐지? 논산에 저 유치했던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기술연구센터가 들어오면 기업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관련된 그런 기업들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중장기만 넘긴 게 아니라 받아냈어요. 받아내고 어떻게 보면 뭐 육사 이전 묻지 않은 그 논산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받아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도 뭐 예를 들어 A가 아니면 뭐 도저히 안 되면 또 A 대신 또 B를 가질 수도 있고 하면서 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지금 일단 여당에서 일부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우리 육사이전 그의 이제 분명히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예정된 시간이 10시까지로 끝으로 한 번만 더 질의받겠습니다.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님. 그리고 뭐 군무원이 자꾸 들으면 조금 해줘. 여기도 네. 하시고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네, 지사님. 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육사 논산 이전 문제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국방부가 그 용산에 있었던 이유가 미 8군이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용산에 있었던 건데 미 8군이 지금 평택으로 이전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국방부도 장기적으로는 이 계룡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사님 생각 어떠신지? 이게 뭐 저는 뭐 이게 뭐 대통령이 아니니까 근데 이 부분은 뭐 저는 일장일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실이 그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방부는 이제 컨트롤 타워잖아요. 전쟁 시에. 그랬을 때 대통령과의 그 통수권자인 대통령 김일왕과 함께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오게 되면 시설이 있겠지만 시설이 좀 갖춰져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국방부 쪽이나 아니면 국방 관련 업무했던 그 오기들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할 거예요. 저는 오면 좋지만 네, 마지막으로 굿모닝 충청 노준희 기자님. 노준희 기자님 화났어. 티가 나죠. 넘기려고 하셔가지고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논산하고 계룡이 똑같은 키워드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논산 같은 경우에는 국방 수도, 국방 도시를 외치면서 이제 세계적 엑스포까지 개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또 계룡도 이에 못지않게 국방 수도를 외치고 계시고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산단 유치는 되게 내용적으로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럼 각각의 도시들은 커야 되는데 통합은 하더라도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도시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차별화 정책이 있으신 건지 전략이 있으신 건지 시장님도 그 부분을 고민하셨을 것이고 지사님하고 같이 의논도 혹시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은 키워드가 절대 아니고 우린 이런 특징과 장점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계룡에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갖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논산하고 계룡은 하나잖아요. 솔직히 행정력만 이렇게 있지 하나죠. 완전히 합쳐야 되네요. 아니 합쳐야 된다고 그렇게 단순해야죠. 이미 이제 했으니까 저는 어느 시점 되면 저는 합쳐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룡하고 이제 논산이 이제 행정구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갈려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산업단지나 국방 관련 산업단지나 논산으로 가야죠. 여기 땅덩어리 어디가 있어요? 있긴 있어도 비좁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논산으로 가야 되고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룡 쪽에 더 좀 많이 좀 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산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논산 쪽으로 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국방에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계룡에 좀 더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이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편의에 보니까 오늘 많은 분들 얘기를 좀 다 듣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고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소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그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약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갖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 도민들과 대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좀 빨리 끝내는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가 여기 와서 계룡에 와서 도민들과 대화 속에서 좀 계룡 발전을 위한 도 차원에서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도 차원에서 계룡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발전 이런 부분들을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나도록 좀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제가 임기 얼마 안 남은 그 부분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고면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또 지켜봐달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